안녕하세요. 중국 유통연구소의 마이클입니다. 코로나 이후 돈 되는 중국 기업 정보와 중국 주식 따라잡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돈을 벌 수 있는 중국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회사는 굿베이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입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근간은 유모차 회사입니다. 유모차 회사. 지금 4월 17일 거래 기준으로 한 주당 0.8 홍콩 달러, 한국 돈으로 125원밖에 안 하는 껌값입니다. 껌값 주식이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미끄러져 가고 있는 흔히 말하는 개잡주일 수 있죠. 재무 정보를 보면 그렇게까지 개잡주는 아닙니다. 2019년에 매출이 한화로 홍콩 달러로 8,777만 달러. 한화로 하면 매출은 1.3조, 영업이익이 507억이라 분명히 실체는 있는 회사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 유모차 1등 회사고 유모차 생산량 전세계 1등 회사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출과 이익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사실 1분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매출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소폭 하락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 회사의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1990년에 설립해서 올해 딱 30년 정도 된 중국의 유아동 전문 기업이고, 홍콩에 상장을 해 있습니다. 본사가 이제 중국의 쿤샨, 장수성에 있는 쿤샨인데, 상하이에서 약간 북서쪽, 서울로 치면 일산 정도 거리일 것 같네요. 거기 본사가 중국 쿤샨에 있고, 중국 전체 전국에 30개 이상의 자회사가 있고, 대리상 기반 비즈니스 하고 있고, 타오바오나 VIP닷컴 혹은 요새 핀토토 같은 모든 온라인 채널에 들어가 있는 사업 채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사업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동용품 회사가 있고요. 아동 스포츠 라이센스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아동용품은 이제 중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브랜드들, 굿베이비 인터내셔널이라,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오하이즈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 이 하오하이즈 밑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하오하이즈의 이름을 달고 있는 유모차, 그다음에 뭐 아동 네일 용품, 그다음에 보건용품, 카시트, 그다음에 옷까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독일 유모차 브랜드였던 사이벡스를 인수를 해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 마더케어라는 그런 종합 아동 편집샵, 그리고 자사 브랜드라 HD라는 자사 브랜드가 있고요. 크게 한 축으로는 또 아동 스포츠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게 꽤 짭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동 스포츠의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요. 대리상입니다. 중국 전체 대리상이라 나이키라든지 리복, 아디다스, 푸마, 뉴발란스 같은, 스케쳐스 같은 모든 그런 거의 대부분의 그 유명한 글로벌 아동 스포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매출이 크게 차지합니다. 영업 채널을 볼까요? 영업 채널은 일단 전체 자회사가 전체 30개 이상 있고 8개는 일반 대리상입니다. 그리고 물류가 46개나 있고 전체 전국의 매장이 4,000개 이상,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15,000명, 15,000개 이상의 그런 사업 파트너와 15,000명 이상의 종업원들이 있어서 거의 다 전국구로 다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이 회사가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 사영업, 사기업들이 당연히 정부,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장수성에 이제 쿤샨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크지가 않은데 쿤샨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쿤샨시 안에서 홍콩 상장한 기업이 아마 처음이고 최초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쿤샨시에서 상당히 이제 공을 좀 들이고 있고 그리고 쿤샨시를 넘어서 쿤산시가 이제 장수성이라는 중국 성에 소속되어 있는데 장수성이 꽤 큽니다. 이제 장강 삼각주라고 장수성, 그다음에 저장성, 그다음에 상하이까지 해서 중국 구 GDP의 거의 뭐한 40% 가까이 차지하니까요. 상당히 부유한 쪽인데 장수성 쪽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중국 회사예요. 이게 제품은 사이벡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전세계 판매 1등이라는 얘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24년 동안 1등, 미국 시장도 18년 동안 1등, 유럽 시장도 11년 동안 판매량 1등. 이런데 이 사진은 M&A 한 사이벡스의 유모차.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벡스라. 카시트도 전 세계 판매량 1등. 왜냐면 중국 1등이니까. 중국에 차 다 있잖아요. 1인 1 마이카 시대가 이미 열어졌기 때문에 카시트가 또 법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트를 안 하면 벌금도 굉장히 세고 500원인가 그래요. 500원인가. 그래서 다 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이제 탄탄하고요. 사진들은 이제 좀 뽀대나게 사이벡스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건데 이분이 창업자예요. 창업자신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분이 리커창 총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리커창 총리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장수성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뭐 쿤샨시를 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가가지고 말을 듣고 일단은 이제 연세가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이분이 창업자신데 송종환 회장님이라고 올해 71 정도 되셔서 30년 동안 거의 이제 일단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대정부 관계를 아주 잘 닦아 놓으셨더라고요. 자, CEO와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자, 홍콩에 공지되는 내용 기준으로 이렇게 두 명의 CEO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왼쪽 이 서양인이 이 마틴 포스라고 독일인이고 이 사람이 사이벡스라는 그런 독일에서 출발한 유모차 브랜드의 창업자예요. 근데 이거를 굿베이비가 인수를 해서 이제 굿베이비 인터내셔널을 CEO로 세웠고 이분이 방금 말씀드린 송종환 회장님이시고 원래 선생님이셨대요. 난징, 그러니까 중국 장수성에 있는 남경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쿤샨 넘어와서 쿤샨 선생님이었는데 학교가 그 문화대혁명 이후를 거치고 상당히 힘들어져서 학교에 그 교장이 돼서 학교의 재정을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는데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모차를 개발을 해냈고 그 당시가 이제 이후에 이제 등소평 개혁 개방 시대랑 맞물려서 딱 잘 터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를 키워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이 재혼을 하셔가지고 좀 복잡해요. 가계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후계 구도에 상당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깡통이고 껌값이잖아요. 원래 높은 주가도 아니지만 최고점은 6달러, 6홍콩달러까지는 갔다가 1000원 정도까지는 갔다가 한국 돈으로 지금 150원밖에 안 하니까 이분들의 후계 구도에 있어서의 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를 만한 소스들이 좀 여러 가지가 조직도를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3천억 정도의 외형 중에 중국 내 사업이 60%, 국제 사업이 40% 정도고 중국 내 사업은 크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동용품, 유모차와 카시트, 보건용품을 포함해서 아동용품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키 키즈, 아디다스 키즈 같은 스포츠 라이센스 부분이 있고 당연히 대리사를 하고 있고 요즘에 안 하면 큰일 나죠.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고 온라인 중심이니까 온라인 비즈니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모차 기반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다 합니다. 다. 뭐 아동 내복, 아동 옷, 아동 용품, 아동 화장품, 카시트까지 다 하고 신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두 자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생아가 계속 태어났잖아요. 한국은 이제 출산율이 0.8 미만이라서 큰 문제인데 중국은 아직까지
이제 뭐 어쨌든 노령화 사회가 시작이 됐지만 이제 이자녀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어쨌든 출산율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서 이것들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업 부분이 40% 정도인데 유모차에 OEM 나가는 게 있어요. 월마트에 처음에 시작을 이걸로 했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에 딱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수출 중심으로 나갔죠. 싸게 OEM으로 월마트에 납품하는 쪽으로 시작을 해서 회사를 키우셨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해외 브랜드들을 이제 M&A를 한 거예요. 중국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가 없고 생산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있어서 생산량을 막 늘렸는데 내 브랜드를 갖고 싶고 돈은 있고 근데 이제 요새 어려운 유럽의 회사들이나 혹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M&A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그런 케이스고 독일에 있는 사이베스라든지 아니면 영국에 하고 있는 아동 편집샵 브랜드인 마더케어 그다음에 한국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지오바이라고 저가 유모차 라인업인데 이제 가성비를 승부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 일본에 디자인 연구소 있고 향후에는 중동과 남미 쪽으로 수출 개척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브랜드 포지션을 한번 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토끼 같은 명품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데 아직까지 한참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제가 이 회사를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제가 2년 동안 이제 이 굿베이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중국 내부에 관리하고 있는 유통사업부와 신규 사업의 사업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네, 연봉이 제일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연봉이 세후로 80만 런민비 정도 받았으니까 한국 돈 한 1.5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내 신규 사업하고 중국 내 리테일 총괄 사업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요거 이 중국 회사와 관련된 썰은 반응이 좋으면 제가 따로 분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썰썰썰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창업주가 있죠. 창업주. 문화대혁명 거치셨어요. 나이 70 넘으셨고 원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근데 이제 동업하던 동업자분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각각의 자녀가 있고 두 분 사이에선 자녀가 없어. 왜냐면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장수성 쿤샨의 지역 대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정부고 리커창 총리, 특히 리커창 총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오셨는데 리커창 총리가 왔어요. 회사에 왔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산업 시찰만 하고 가는데 와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꽤 오랫동안 잡다 마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회사가 전형적인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들 특징이 뭐냐면 졸부잖아요. 졸부.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얹어서 적당히 그 흐름에 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원가 코스트 다운을 통한 돈을 많이 벌어서 시스템은 없어. 근데 막 위로 가고 싶어. 그게 참 문제야. 돈은 있어. 그래서 M&A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가 어마어마해요. 관시, 대정부 관시도 좋고 이 관시 안에서 다 이루어져. 사내에서도 관시가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결정에 있어서 밀실 정치가 되게 많고 중국 회사들은 참 미국 회사 같습니다. 고용도 유연하고 자르는 것도 유연하고 돈도 많이 주고 대신에 금방 잘릴 가능성이 있고 잘릴 때는 나오지 말라고 하고 짐 그냥 다 붙여서 보내주고 그렇게 아주 자본주의라고 쓰진 않았는데 아주 뭐 자본주의 극치 오히려 더 그렇게 보여지고요. 후계자 리스크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이 두 분이에요. 남 회장님이 아까 보여드린 송정화 회장님이고 그다음에 재혼하신 분 여 회장님, 푸 회장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각각 자녀가 존재하셔서 후계자를 정할 시점이죠. 왜냐면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70 다 넘으셨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뭘 하시겠어요. 건강도 안 좋고 맨날 보면 뭐 백내장 때문에 뭐 고생하시고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고 잘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서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그 여자 회장님 쪽의 자녀 가능성이 높은 게 여자 회장님 자녀가 인터넷 사업부 사업부장이야. 근데 아시겠지만 인터넷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셀럽이에요. 셀럽 거의. 그래서 굉장히 얼굴 마담이고 중국 내에 어떤 그런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타오바오나 웨이보 같은 거에 홍보 나갈 때 항상 나가고
약간 그 잡지 항상 홍보하고 약간 슈퍼커리어 우먼. 사실 뭐 그렇지 않은데 되게 뭐 일과 머리도 똑똑한데 일도 잘하고 뭐 금수저인 약간 이런 거로 포장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계고도 확립을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안에 정리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분이 좀 약하니까 주식을 매집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 보통 매년 10월 달에 그 인터내셔널 본부가 독일의 퀼른이라는 데에 있는데 10월에 이사회 진행하기 전에 주가를 많이 올려놓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해외 자금 차입을 꽤 많이 해서 그런 그 독일에서 진행하는 이사회 때 그쪽에 은행장이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CF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3분기까지 회복 가능성이 좀 있고 독일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내셔널 본부가 독일의 퀼른이라는 데가 있는데 퀼른 시장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수시로 만나고 참석하고 서로들 이제 상호 협정 조약 MOU 같은 거 체결하고 잘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장추성이 쿤산인 대표 기업이고 현재 중국이 코로나 2단계로 접어들면서 2분기, 3분기에는 경제 성장률 1분기에 마이너스 7% 가까이 빠진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대규모 SOC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그런 소비 진작 기업으로서 확정이 됐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껌값인데 주식값이 그래도 탄탄한 기초 체력이 있다. 유모차 전 세계 생산량 1위고 중국은 당연히 1등이고 정부의 관시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거의 최저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한국 돈 100원밖에 안 하는 주식들. 한국에서도 충분히 거래 가능합니다. 홍콩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에 중국 정부의 집중 소비 상품권을 통한 그런 소비 진작의 대상 수혜 기업, 수혜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자재 정책을 유지한 이후에는 5년 연간 요 시장이 아동 유아동품 시장이 연평균 16% 이상 성장을 했고 올해도 규모가 4조 위안이고 680조, 한국 돈 680조까지 되는 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계자 리스크 때문에 주식 매입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개로 나이키와 아디다스 키즈의 중국 전체 라이센스 대리상을 올해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매출의 2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분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었는데 아동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증산을 좀 했고 쿤샨 공장에서 직접 제조해서 판매까지 연결을 해서 1분기 때 매출 많이 안 빠졌대요.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올 한 해 매출이 빠지는 속도가 기대 이상일 것 같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꽃베이비 인터내셔널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더 좋은 큰 중국 회사, 홍콩 회사, 범 중국권 관련해서 확실한 기업 정보를 통해 수익내는 여러분들에게 수익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